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3년 11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그 수필 같은 성격으로 제가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4차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유기화학에서 무기화학으로 변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유를 해봤습니다. 전기차가 지구에 필요한 이유라고 또 부제를 또 달아봤습니다. 우주 자체는 거대한 무기화학의 공간이라고 정의한다면 무기의 우주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한 지구에서의 생명체는 유기화학이 작동하는 것으로 진화되었다. 우리가 다른 우주에서 생명체를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구에 오로지 그 유기체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다른 우주의 생명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다음 과제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알고 있는 한, 제가 과학도는 아닙니다만은 무기화학과 유기화학의 차이는 탄소가 입니다. 유기 생명체가 C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은 C가 들어갑니다. 탄소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푸트가 있고 내부 프로세스가 발달했으며 생명체는 아웃푸트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먹으면 똥을 싼다 그런 얘기예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표적인 유기 시스템을 연상시킵니다. 기름을 먹고 엔진으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동력을 얻어가지고 다음에 배기가스를 배출시키지 못하면은 화석연료 자동차는 돌아가지가 않죠. 그것이 이제 전기차로 진화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유기에서 무기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비유를 해봅니다. 그래야 우주 제가 오타를 냈네요. 우주 진출이 가능한 것이다. 전기차 수요가 감소했다 하지만 우주 시대를 바라본다면 지구에서부터 무기화학의 상징인 전기차가 성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전기차는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설득력을 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가격이 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우주로 가기 위한 대기꽃을 벗어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죄송합니다. 뭐 유기 화석 연료도 있지만 이제 뭐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올라간다든지 연료를 연소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한계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진다면은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본 외계 우주선은 연료 연색 방식은 절대 아닌 것으로 나오죠. 우리가 감명 깊게 봤던 그런 그 외계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뭐 배출 시스템 없는 것들이 그냥 샹 하고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대기권 밖에서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그 상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SF 영화에서.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유기체로서 배출 행위를 하지 못하면 생명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런데 배출을 못하면은 이제 죽음인데 먹지 못해도 죽지만은 싸지 못해도 죽는 거는 유기체입니다. 혹시 배출 행위를 하지 않고 전기차처럼 충전식으로 에너지를 얻어서는 생명체로 또 우리가 변매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인간의 생긴 모양이 어떻게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해요. 소화기관 이런 것들이 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저건 인간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또 바뀔지도 모르죠. 지금 뭐 우리가 외계인을 상상하듯이 그런 요상하게 생긴 외계인들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죠. 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뉴스에 현대차, 기아 차세대 전기차 실내 넓어진다. 바퀴에 구동계 넣어.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고성민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구동계 부품을 바퀴 내부에 장착하는 신기술을 선보였다. 부품이 있던 기존 공간을 활용해 실내를 넓힐 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유니버셜 휠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이것이 특허 8건으로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출원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휠은 4에서 25인치까지 다양한 휠을 적용할 수가 있고 휠체어, 자전거, 배송 로봇 등 중소형 모빌리티나 PBV, 목적 기반차 등에 두루 쓸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현대 기아 그 기술연구소 직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상용화 시점은 얘기하긴 이르다면서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자부했다. 이대로 간다면은 그 현대 기아, 현대 모타그룹이 아마 그 세계 1위의 그 자동차 메이커로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 휠 구동 시스템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 유니힐 시스템은 이렇게 그 가용 공간을 많이 넓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격이 또 문제겠죠.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결국 생산 중단 시작, 중전기차의 배터리도 구조조정, 칼바람, 베이징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중주위권 배터리 기업 생산 중단 결정, 전기차발 수요 둔화의 수익 전망 불투명, 자금력 갖춘 상위 배터리 기업만 생존, 수요 둔화로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배터리를 그 생산을 중단한 기업이 한 중견 기업 정도인데 이게 결국 문을 아니 생산을 중단했다 문을 닫는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쭉 그 내용을 풀어갔어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도산, 구조조정, 투자 연기 등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에서. 그리고 그 SCMP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200여 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파산이다. 근데 더 파산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그 배터리 시장은 KTL과 BYD, 뭐, 비아드라고 발음하던가요? 어떻게 그 중국식 발음은? 이 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그냥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개나 소나 중국 사람들이 그 전기차하고 전기 배터리 만드는데 한 것은 그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보조금 지급 때문에 건설회사마저도 자기네들이 전기차 만들겠다고 뭐 이런 식인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 국내 그 수요에 비해서도 과잉 공급이 됐고 과잉 공급이 되니까 그 이유나 이런 데 덤핑 수출을 하고 덩달아서 이제 그 테슬라도 덤핑 가격을 인하하고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전기차가 이제 뭐 별 볼 일 없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뭐 이 배터리 그 3사가 있는데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에, 결국 그 중국 정부가 그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 받아 먹으려고 손익 이게 수지 타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막 이 말하자면은 그 남발이 됐다 생산이나 뭐 이 공장 설립이나 그 회사 설립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한 방산업체 호황 반도체 수출 부진까지 메울 수 있어. 요거는 제가 그 물음표는 제가 달았어요. 요거는 별도로 그 방산업체 그 할 때 또 좀 설명을 또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뉴스긴 합니다만은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요 기사는 민서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한 건데요. 폴란드 정부로부터 그 이 140억 달러 그게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이걸 계기로 해서 방위산업 시의
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를 했고, 한국이 방위 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제 북한하고의 대비해서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방위산업 무기 수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에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자체가 수출입은행이에요. 그래서 은행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본의 몇 프로 이상은 비례해서 대출을 못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 결국 발목을 잡는 역할이 돼서 수은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수출입은행 수은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본금 확대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면은 좋아라 하는 경우는 미국과 영국이 자기네들이 뭔가 우리나라가 아직 못 만들고 있는 특수 부품 같은 것들은 미국이나 영국산을 갖다 쓰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 결과는 아직 아니다.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한국 항공우주 카이는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돈 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서 이철재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폴란드에 의해서 한국 방위산업 야심의 핵심키를 쥐고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원 제목은 한국 술잔에 불곰도 뻗었다. 러시아에서 캐온 천군 기술, 진격의 K방산 거창하게 했는 거를 야, 이건 좀 또 너무 과장되지 않았냐 해서 본문 내용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제가 바꿨어요. 요거는 이제 브룸버그 통신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항공 무기를 엄청 사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수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에서는 어저께 소개했나요? 그걸 보면은 어, 한일 관계가 잘 나갈 때 이제 숟가락 같이 놓는 분야가 경제 연계에서 하는 것 중에가 방위 산업이 들어갑니다. 일본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음, 근데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가면은 옛날 패전국이기 때문에 좀 껄쩍지근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하고 연대해가지고 뭔가 숟가락을 얹으려는 그런 냄새도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체가 이 3위 일체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다. 그리고 과로사로 세상을 뜬 ADD의 고 김동수 박사까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사격 화재로 숨진 동료를 대신에 화상을 입고도 다시 시험장에 나선 K9 자주포 개발팀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요. 레이더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보드카로 다져진 러시아 엔지니어와 술대결을 마다치 않은 천공 방공 미사일 개발팀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을 기대치를 한껏 높이는 뉴스를 했어요. 그 제 견해를 얘기한 거를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미소 군사 경쟁의 결과가 소련 해체였듯이 남북 군사 경쟁의 결과는 북한 해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끊임없는 국방력 강화는 필수 조건이다. 38선을 만든 두 강대국 중 하나는 무릎을 꿇었는데 미중 대립으로 진행 중 소련이 해체돼서 러시아가 됐는데 한반도는 아직 미결의 땅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38선을 미국하고 소련이 만든 거니까 이 승전국끼리 그 러시아가 아니 소련이 해체돼서 러시아로 돼서 지금 힘도 그 못 쓰고 한다면은 미국이 야, 그 한반도 그 통일하는데 너희들 도덕적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좀 물어야 되지 않겠냐? 역사적으로 미국 애들한테 니들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니들이 차라리 일본으로 이 경계선을 켜가지고 그때 그 한반도를 그러면 소련이 먹어라 하고 니들이 일본만 했다면 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공산국가가 됐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그 가정이 싫은 가정이고 사실은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경계선이 압록강 정도로 경계선을 걷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이 중간을 끊었다고 봤을 때 미소 입장에서는 일본 열도 한반도 그다음에 만주 지방까지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지점이 어디냐라고 지들끼리 합의를 본 게 38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분단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소련이 해체돼서 없었으면은 자연히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이슈가 된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국방산업을 발전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의 그 효과가 그 기여가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이 해체될 때 그 소련한테 그 돈을 빌려줘 가지고 해체되면서 못 받으니까 러시아화 돼가면서 빚은 갚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돈으로 못 갚고 러시아 무기들을 왕창 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적 군대 적 병기화 부대라는 것까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그 무기 체계는 소련 무기, 그다음에 미국 무기 이렇게 양쪽 양수겹장으로 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북한이 중국하고 멀어져 가지고 러시아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우주 기술 뭐 미사일 기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운운하고 있는데 차관 남북한이 모두 러시아 기술을 들여온 것은 또 어찌 보면은 또 나중에 호환성이 있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한테는 그게 어찌 보면은 또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상상까지 해보게 됩니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16만 5천 명 식당서도 일한다. 광래건 기자 조선일보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16만 5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고용 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해서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 감소에 그다음에 뭐 노동 인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네팔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인력들인데, 네팔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그 한글 학당까지 한글을 뭐 제2의 외국어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 나라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인력 부족을 통해 가지고 비자 잘 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들 잘 배워가지고 또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16만 5천 명까지 이제 크게 늘어난다는 거 도표로 그려준 거고요. 오뚜기가 카레 케첩 등 편의점 가격 인상 철회했다. 정부 압박 의식했나? 또 그 오뚜기를 또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12월 1일부로 3분 카레 등 24종 가격 인상 추진했었는데 언론 보도로 소비자 이목 쏠리자 전격 철회 결정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 안정 동참하려 결정했다고
오뚜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책임관 지정 등 서슬퍼런 정부 눈치 본 듯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뚜기도 하는 얘기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터지면서 이 식량, 국제 곡물 가격의 급상승 등 그런 누적된 게 있었거든요. 물론 다시 내리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누적돼서 그때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 가격은 못 오르기 때문에 누적된 부담을 지금 올해 조금 더 추가로 올리는 거요. 뭐 원재료 가격은 내렸는데 왜 올리냐? 식용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그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긴 합니다. 어, 기업이 공시하는 원재료 가격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도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공시한다 해도 수박 겉핥기식 공시가 대부분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적 압박은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손해본 것까지 지금에 와서 그럼 만회하겠다는 얘기냐? 이것도 조금 너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기업 영업이라는 게 손해 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작년에 그 손해 본 거를 지금에 와서 그걸 메꾼다?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적자를 보는 것도 병가지 상사의 하나일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때 니들이 못 올린 게 잘못이지. 크게 올리면은 또 안 팔리니까 니들이 안 올린 거지. 지금에 와서 그 무슨 속된 말로 개똥 같은 소리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미국 바이든의 얘기가 조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좌절은 백악관 보좌관 가자 전쟁으로 바이든 최고위 참모들과 만남. 코빈 볼리스 데일리 비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대통령의 비서실장 등 최고 위급 참모진과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행정부의 대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자 최소화 전략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요구했다. 지들끼리 요구했냐 이런 얘기인데 10월 7일 가자지구에 대한 잔혹한 폭격을 가한 이스라엘에 대한 행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에 대한 백악관 보좌관들의 우려를 상상히 나타내고 등등 해가지고 했지만은 어, 글쎄요 이 선악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이 단지 3차 세계대전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민주당에게 지구, 바이든 대통령직은 쓰레기통 화제입니다. 경고 표시가 몇 개나 필요합니까? 이번에 그 80 몇 세 그 촛불 그 사진 뭐 이런 거로 했는데 현재 그 낮은 지지율과 직무 수행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을 떠나서 그가 어떻게 연임의 희망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 백악관 내에서 80 몇 세 이 생일 케이크 그 촛불 80 몇 개를 꽂고서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가 아무리 그의 나이에 대한 우려 또는 농담을 일축하더라도 유권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다른 경고 신호로는 일반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민주당 블록인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조 바이든 두바이에서 열리는 주요 유엔 기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 트럼프는 기후 협약 이런 거 다 탈퇴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ESG 되게 주장하고 그런 당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협의회에 참석하지 왜 않느냐?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루는 자리에서 올해 유엔 주요 기후 변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23일 날 현지 시간으로 밝혔다.
그래서 그 COP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의 약자인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두바이에서 시작되는데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연료 고갈 뭐 이런 등등 뭐 계속 얘기들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후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그 회의에는 찰스 3세 그 영국 왕과 프란치스코 교황까지도 참석을 한다. 2주 동안 두바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도 최근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희망으로 재생에너지의 궁극적인 확장을 보게 될 새로운 파트너십에 동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제가 미국의 그 영화에서도 나타나는 듯이 미국이 이렇게 굴뚝공장이 아직도 많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도요다가 주장하듯이 갑자기 전기차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단계적으로 하이브리드 단계를 거쳐야 되는 어떤 기후 정책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갑자기 무슨 기후 변화 때문에 뭐 모든 화석 연료를 끊고 탄소 배출 제로로 하고 뭐 이거 가지고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도요자 측의 주장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맨 서두에 얘기했듯이 미래 그 시대, 우주 시대 때는 화석 연료는 아무래도 그 화석 연료 가지고는 우주로 못 갈 것 같다 그런 거니까 이제 그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는데 기후 변화보다도 우주로 가기 위해서 니들이 그런 거 아니냐? 에, 유기화학 연료, 화석 연료 이런 거를 쓰지 말자. CO2 배출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런 산업 체제를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이 우주로 가자. 인구가 너무 많다. 지구에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구 내에서 인구가 줄면은 그것도 해결이 되긴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전쟁이 견디기 힘든 인플레이션을 초래, 에너지 산출국, 식량 생산국이 패권의 열쇠를 쥐다. 에너지를 산출하는 데하고 식량 생산국이 패권의 열쇠를 준다. 이게 다 유기체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유기체.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이르면 책임지고 지불하는 것은 국민이다 해서 이건 오하라 히로시라고 국제투자 분석가가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세금을 그 미식료라고 도쿄 변호사회가 비유돼서 야유를 받고 있는데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 복지에도 결국 쓰지만은 일종의 이권이나 킥백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이다라고 믿고 싶다. 우리나라는 운동권 애들이 이권이나 킥백으로 모든 걸 먹고 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늘리고 뭐 이재명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표현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파괴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해온 군사비가 이제 역전 증대되고 있다. 군비 증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소련 붕괴 후에 저인플레이션 저금리에 의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을 제외한 세계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 세계 경제는 그랬는데 일본은 그렇게 안 됐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격변해가지고 노드르 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이 폭파 뭐 이런 등등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핵 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더해 공산주의 중국의 군사적 대두가 두드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일본도 방위비 증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위비, 군사비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요인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궁이가 배제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관지 이번에 그 이스라엘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 전쟁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옛날 그 중세 십자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그냥 뿌리 깊은 얘기다. 이게 그 쉽게 그 해결식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공개 우크라이나의 다음 전쟁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시한폭탄의 스위치가 있다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현재 하마스를 앞세워 가지고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란은 그 관여 안 하겠다 하는 의견이 또 있는 거죠. 이 기고자는 원유가 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화석 연료가 에너지 생산국과 식량 생산국이 열세를 결국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인플레 요인이 많은데 위에다 일본은행장의 금리 인상은 이미 너무 늦었다. 지금 조금씩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늦느냐? 자기가 일본 애들은 뭐 졸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졸고는 이제 일시 그 언론의 그 기사를 내는 거를 이제 원고의 약자로서 졸고 이렇게 겸허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미일 주가가 재역전된다?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계 인플레 시대 돌입의 원인은 전쟁과 생산 연령의 감소 이런 건데 일본 품질이나 생산성이 큰 무기로 버텨야 된다. 이런 것 때 자기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늦어짐으로써 다시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되어 연금보험 시스템이 와야 되는 것일까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등등에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일본 기업은 자기 자신은 그 심리적으로 크게 의지하고는 있는데 일본 정부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키시다 퇴진설, 초주한 한국, 일본 먹튀 허용 말라, 호칭되는 최악의 후계자는 에, 데일리 신조라는 데서 스즈키 다카시라는 사람이 이 대화 형식을 냈는데요. 한국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퇴진설에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그 기시다가 총리에서 밀릴 거다. 물론 기시다는 조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내가 일본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껴둔다.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한국 관찰자는 읽는다. 자기가 이제 한국 관찰자라는 거예요. 최선은 한국 입장에서 최선은 기시다 연임이고 다음에 총리 후보는 모태기 간사장 보통 간사장들이 또 총리 후보가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 모택이란 친구는 한국에 대해서 특히 엄격하다. 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기시다의 롱런이 최선이지만 결국 중의원 해산 시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암의 암살로 날뛰기라 그랬는데 일본이 날뛰기 한 게 아니고 한국이 날뛰기 했다는 식으로 이 친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국가 복귀 통화 서합부 체결, 레이더 조사 사건 불문 등 아베 전 총리 암살 이후 양보를 남발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골든타임이 이제 그러나 끝났다. 한국 과적인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시다는 윤석열의 악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 좌파신문 한겨레는 기시다 퇴진을 기대했다. 윤 대통령이 꼼꼼하게 관계 개선을 꾀하는 파트너 기시다 총리 지지율 20%도 위태로워진다고 한겨레 신문은 떠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게 뭐 한국의 언론을
비유를 해가면서 한겨레는 이제 완전 좌파 신문, 당연히 뭐 우리도 좌파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조금 그 무리한 이 기사 그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어판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요. 여자 아베? 이건 또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그 모태기 간사장 경계론이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식민지였던 과거를 지우고 싶다. 그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일 협정을 할 때 서로 그 뭐 협의가 안 된 거를 어떻게 합의가 된 게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급식급식 사과하게 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군사 독재 정권 당시에는 한국을 제대로 상대하는 일본 정치인은 우익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데 몇 번을 사과해도 아직 사과가 부족하다고 우기는 한국인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본인이 볼 때는 일본 우익이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일본 전문가의 의아함을 보통 일본인들도 깨달았습니다. 그 한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 사과를 몇 번이나 했는데 천안까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더 많은 사과 배상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그거 뭐 우리 국내에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컵의 물의 나머지 절반 한국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아직 없다며 불만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먹튀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일도 엘리저 조약을 그래서 하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청구권 협정조차 아무렇지 않게 어긴 나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1998년 한일 공동선언도 반고가 됐다. 새로운 선언을 해도 또 깨질 뿐이라고 일본인들은 생각을 한다. 윤석열 현재 주일대사는 새로운 선언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 우호의 초석이 된 63년 엘리제 조약,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 조약을 언급하며 그에 준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서로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윤덕민 주일대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일 협정에는 불독간 조약에 준한다는 함정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옥충색이라고 일본식 표현했는데 제2조에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1999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맺어진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제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넣기로 합의가 됐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유효했던 거니까 한일 합방은 적법한 것이라고 일본을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겠어요.德国의 망명 정보와 같으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상해 임시 정도를 적통성으로 볼 거냐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세계적으로는 상해 임시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될 수 없다. 왜냐? 중국 국민당의 하부 조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왜냐? 운영하기 위해서 장개석의 돈을 받아가면서 활동을 했고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 남한을 점령했던 점령군으로서의 그 미군도 그 김구 선생은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의 그냥 반일 활동 단체였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당의 그 시다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는 한국에 호응하는 코리아 스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의도가 들어간 거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일본인들이 그 한국에 호응하는 한국 코리아 스쿨들에 또 그 이 말하자면 호응해 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또 소개는 하고 있어요. 호이호이 타는 것은 기시다분 그 일본식의 호이호이 의성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거 글을 다 읽고 이 지금 이 글을 그 기고한 사람이 54년생이고 그다음에 언론계통에서 잔뼈가 굵고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 우익 쪽에 서 있는 그다음에 그 신초사라는 데가 또 좀 아주 그 한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그 언론을 하는 그런 원래는 무슨 출판사로 시작했다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까탈스럽게 그 보도를 내는 언론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최근에 26일 날 전쟁 패배의 굴욕과 서러움이라는 수필 형식으로 쓰면서 영원한 동맹과 적은 없는 거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의 스리코 타임즈 2020 아니 11월 26일 방송을 좀 봐라. 그러면 거기 그 전쟁 패배의 굴욕과 서러움에 대해서 독일과 일본은 어떤 서러움을 당했느냐. 그러니까 식민지 했던 식민지 우리 한일 합방인데 무슨 식민지예요? 합방인데 다른 나라 식민지는 합방이 아니죠. 그냥 그 지배하는 거죠. 근데 합방이라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협약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식민지가 아니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다 같은 한국 식민이 되자. 천황 밑에 다 식민이다. 음, 일본 애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인들을 유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말로는 그렇고 실행은 현실 행동은 아닐지도 몰라도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은 이게 패전국이 아니라면은 계속 수모를 당할 필요가 없죠. 독일은 그거를 벗어나는데 참 무릎도 꿇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린 너희들이 패전의 굴욕과 서러움을 배려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써줬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스즈키는 속 좁은 일본인으로 읽힙니다. 이런 글을 읽고서는 그 점도 그 좀 넓게 좀 보고서 한번 한일 관계를 좀 써봐라. 54년생이는데 이 친구가 아주 그 칠순 노땅이 된 친구인데 나하고 나이도 뭐 엇비슷한 놈이 생각이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지는 또 많이 배웠다고 언론 기자 출신이기도 한데 저는 일개 소시민인데 왜 이런 수준에 많이 그 아는 거는 많이 까발렸는데 뭐 역사적으로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쭉 깔았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풍기는 냄새가 얘가 이게 속 좁은 놈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영원한 동맹과 적은 없는 거야, 이 사람아. 어? 지금 한일 동맹이 필요할 때야, 이 사람아.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그 경우에 따라서 중국에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니들 할 거야?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애들은. 셔츠 9,900원, 넥타이 5,000원, 구로 1,000원 13곳 팩토리 아울렛, 공장 아울렛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선 이랜드, 디플레이션의 상징일 수도. 저건 싸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광명점하고 그 천호점, 구로 이런 데서 이제 했는데 엄청 싸답니다. 남성 정장 가격이 10만 원 이하라니까 이런 거 뭐 내용을 뭐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내려가고 그런 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의류업체가 재고 떨이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의류의 다이소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한국의 디플레이션의 상징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한국 안 좋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고 일본은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고 해야 미국 애들도 뭐 투자해가지고 뭔가 좀 얻어먹을 것도 있는데 뭐 옛날에도 뭐 디프레이션도 또 막 가져갈 것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 차관 중국을 죽이니까 중국이 디프레이션 되면은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 너무 고인플레이션이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여러 그 또 정책들이 일본 내에서도 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요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근데 이제 한국이 그동안에 일본보다도 중국 의존도가 너무 셌었던 게 문제로 들리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디프레이션 되면 우리도 그냥 덩달아서 지금 디프레이션 되니까 그게 뭐 벌써 그 이 스루프 타임즈를 시작한 지 뭐 1년 가까이, 뭐 물론 구독자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같이 묻어가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잠깐 그 트럼프가 그 얘기할 때부터 빨리 디커플링 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경제하고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꼴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무슨 방위가 어떻고 방위 산업이 어떻고 뭐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은 우리가 일본처럼 거꾸로 한번 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그러면은 지금 그 서울의 그 아파트 시세 가지고는 젊은 애들이 더 이상은 결혼도 안 하고 애새끼들도 안 날 겁니다. 나라가 소멸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낮춰서라도 어, 그 인구를 유지해야지. 예, 이런 게 핵심 과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